안녕하세요. 저는 용감무쌍무녀 아프리카 고고싱의 그 카페북을 작성한 저자 김소정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때늦은 오춘기와 갱년기가 아프리카에서 사춘기를 만나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엄마랑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마랑 그 배낭여행을 갔다 온 얘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사실은 되게 일 중독자세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그러니까 평일에 뭐 쉰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도 없고 또 너무 심한 일 중독자여서 사실 그 시대 때는 제 주변의 어머님들은 대부분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커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술치료 공부를 좀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 아주 깊은 곳에 그런 엄마에 대한 애정결핍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커서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일 중독의 엄마가 사실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그 위치에서 계속해서 전문직으로 활동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좀 그게 싫었었어요, 저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계셨는데 이제 그런 저희 어머님한테 그 터널 증후군이라고 손목에 그러니까 직업병의 일종이 이제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병원 때문에 오셨다가 그 때 아닌 휴가를 저랑 보내게 됐는데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막 계속 또 일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제가 막 그 원인 자체가 엄마한테 있었다는 사실을 좀 알 때였거든요. 그래서 막 좀 되게 좀 화가 나면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일 좀 그만해, 좀 쉬어. 아니 뭐 지금 남들은 다 은퇴하는 시기에 도대체 아직까지도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를 딱 했는데 엄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저한테 딱 이러시는 거예요. 소정아, 엄마가 노는 방법을 잘 몰라. 그리고 어떻게 놀아야 될지, 누구랑 놀아야 될지 사실은 모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노는 거를 모른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노는 걸 워낙 제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떤 본능적인 거잖아요. 쉬고 싶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무슨 망치로 머리를 때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랑 놀아야겠다. 엄마한테 노는 방법을 같이 느끼고 즐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배낭여행을 가자.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 또 배낭여행 중에서도 아프리카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좀 아프리카가 약간 좀 특별하게 되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좀 일찍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배낭여행을 시작하면서 다녔는데 그 와중에도 처음 배낭여행을 가는데도 아프리카가 항상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여행지를 가면서도 나중에 내가 배낭여행 스킬이 좀 늘어나면 조금 더 잘하게 되면 아프리카 가야지. 근데 되게 좀 숨겨두고 싶은 그런 장소? 그리고 되게 막 누구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막 나 혼자 나중에 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되게 있었던 곳이 바로 아프리카였거든요. 근데 엄마랑 배낭여행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아프리카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야겠다. 그리고 또 엄마한테 가장 필요한 게 아프리카에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확신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천천히 사는 법, 느리게 걷는 법에 대해서 엄마가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또 재미있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곳이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프리카로 그렇게 장소를 정하고 그렇게 배낭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낭여행을 딱 떠나게 됐는데 이제 엄마와 딱 여행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임하는 자세를 크게 3개로 제가 딱 정했어요. 우선은 저는 한 번도 누구의 보호자였던 적이 없었는데 내가 이번 여행에서만큼은 엄마의 보호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랑 두 번째는 엄마 연세가 그때 저랑 같이 이제 여행 출발하려고 했을 때 연세가 6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력 안배를 위해서 좀 일정 조절을 저 위주가 아니라 엄마의 어떤 체력 안배를 좀 맞춰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엄마한테 다양한 재미를 다 줘야겠다. 산, 강, 뭐 바다 모든 것들을 다 액티비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크게 그렇게 그런 자세를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자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미비아, 잠비아, 이제 그리고 케냐, 탄자니아 이렇게 일정을 짰어요. 그리고 총 40일 정도의 일정을 짰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대부분 케이프타운에서 많이 시작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제 좀 체력적으로 그 힘이 있을 처음 도착했을 때 이렇게 그 드라켄즈버그 산맥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마천루라고 하는 곳부터 시작을 하면 엄마한테 좀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쭉 돌아서 내려오는데 뭐 일정 자체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오는 일정 자체는 뭐 이거 아프리카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고 또 이제 여행 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여행을 가기로 한 시점에서 한 4개월 전부터는 이제 제가 회사를 간뒀어요. 그래서 엄마랑 여행을 위해서 회사를 간둬야겠다. 왜냐면 저희 엄마가 이제 한 3, 4살만 더 먹어도 더 이상 배낭여행은 꿈꿀 수 없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가 아니면 엄마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간두고 총 6개월 정도 준비는 했는데 한 4개월 정도는 주말에만 준비를 하고 한 2달은 조금 빡세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정을 시작해서 갔는데 이제 엄마와 공유하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행,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야지 이렇게 하고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든지 영화, 책,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편견을 깰 수 있는 역사책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좀 많이 공유하면서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좋은 그림, 사진 뭐 이런 거 엄마한테 보내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왜냐면 알지 않으면 꿈꿀 수 없고 어떤 기대와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엄마랑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기대치도 높아지고 자기가 꿈꾸는 것들 많이 이제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출발하게 됐는데 전날 엄마가 전주에 계시거든요. 근데 짐을 딱 가지고 오셨는데 이민 가방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실이 가니까 이민 가방 딱 열었더니 전기 포트 그리고 또 이 패키지 여행에 또 진수라고 하면서 저한테 딱 자랑을 하시는데 전기 장판 둘이 가는데 1인용. 아니,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래가지고 전기장판 뭐 이런 거 다 꺼내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배낭여행으로 좀 간소하게 그렇게 좀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딱 갔는데 저랑 엄마랑 벌써 저는 고등학교 이후부터 계속 서울에 있었으니까 거의 10년 이상 또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딸과 엄마는 약간의 애증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오랜만에 한 10몇 년 만에 동거가 시작되니까 엄마가 이제 또 금세 폭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저희가 드라켄즈버그 가려고 딱 갔는데 레소트 투어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길 딱 올라갔는데 엄마가 막 저한테 막 욕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따라서 아프리카에 온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막 왜냐면 생각보다 되게 투어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높고 힘들고 막 그러니까 막 엄마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나쁜 투어가 아니었는데 엄마 생각에는 약간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패키지 여행과 그 배낭여행 사이에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가늠을 못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이걸 현실로 딱 받아들이시고는 거기 드라켄즈버그에 저희가 묵었던 숙소가 앰피시어터라고 그 숙소가 있는데 거기 특이하게 입식 사우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막 엄청 그 밤까지 엄청 싸우고 그 다음날 새벽에 엄마를 깨워서 사우나실에 둘이 독대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그 배낭여행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엄마랑 이해시키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엄마도 자기가 좀 생각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남은 한 38일 정도의 일정이 다시 이제 굴러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가면서 이제 나이즈나에서 저희가 오춘에서 모젤베이까지 가는 길이 있었는데 거기가 약간 저희가 비행기, 바즈버스, 인터케이프, 뭐 렌터카 이렇게 4개로 총 여행을 했는데 그 바즈버스를 이동하기엔 조금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렌터카를 빌렸어요. 근데 막 너무 기뻐가지고 렌터카를 딱 빌렸는데 딱 빌려보니까 스틱인 거예요. 스틱인 지 13년 막 운전을 한 이후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차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일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한 것 자체는 이제 너무 좋았죠.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구나 막 이렇게 했는데 딱 갔는데 신호등이 딱 있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시동을 껐죠. 그 도로 한가운데서 그렇게 하면서 겨우
한 5시간에 걸리는 이게 렌터카를 이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뭐 에피소드들도 있고, 또 케이프타운에서는 이제 진정한 이제 배낭여행이 시작이 되죠. 왜냐면 저희가 케이프타운에서 그 체크카드로 저희 여행 자금을 다 넣어가지고 갔는데, 막 카드를 여럿이 또 이렇게 발빠른 또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 이렇게 재간둥이잖아요. 금세 또 빼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그 체크카드에 있는 돈이 단 10원도 안 남고 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몇백만 원 잊어버린 거는 뭐 사기도 당할 수 있고 이러긴 하는데, 거기에서 잊어버린 건 사실 전 재산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케이프타운에서 모든 전 재산을 잃고 나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제 뭐 현금으로 바꾼 거, 아니면, 그리고 제가 또 혹시 엄마랑 여행이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좀 다른 체크카드를 하나가 준비를 해서 갔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는 진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진정한 이제 웰컴 투 배낭여행의 세계에 딱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뭐 좋은데 묵을 수가 없고, 뭐 유스호스 때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배낭여행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좀 들어갔죠. 그러면서 그 악몽 때문에 한 2-3일 동안 그렇게 울고 막 이러니까 그 생사의 고락을 이제 같이 하고 나니까 막 엄마랑 이제 동지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엄마와 딸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우린 동지구나, 우리 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서 동지가 막 생겨가지고 되게 돈독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케이프타운에서도 그렇게 일정을 마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수그러들면서, 그런 찰나에 또 때마침 또 잔지바르에서 또 제가 그 아름다움에 막 취해 있는데 또 하나 남은 귀중품 핸드폰을 또 훔쳐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또 그 와중에도 되게 아프리카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와중에 정말 현지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만큼 좋은 아프리카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프리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 어떤 그 일반적인 평등을 가지고 대할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여행을 딱 마치고 있는데, 딱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미 저희한테는 사춘기가 와 있었어요. 엄마랑 저랑.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에서도 되게 큰 사춘기가 있었는데, 엄마랑 사실 저랑 떨어져 산 지가 이제 이미 되게 오래됐고, 또 청소년 때는 막 무슨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엄마한테. 근데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서 드디어 엄마랑 저랑 인간 대 인간으로, 그리고 이제 여자로서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되게.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서운했던 막 그런 것들도 사실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엄마가 되게 힘들게 살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는데,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할 수 있었고, 또 저희 오빠들이 약간 좀 모범생, 막 이렇게 법대생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약간 저희 집안 분위기가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모범적인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약간 좀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지만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집에서는 좀 문제야?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좀 엄마도 그거에 대해서 삶의 다양성이 있다는 거를 좀 인정하게 되시고, 너의 삶이 그게 나쁘고 좋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걸 좀 인정을 많이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좀 많이 엄마와 저의 관계에 있어서 좀 사춘기가 많이 왔고, 또 엄마의 가장 큰 사춘기는 느리고 천천히 사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도 살 수 있고 그래도 된다는 거를 이해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 경쟁 사회에서만 살다 보니까 꼭 1등이어야 하고 주인공이어야 했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다른 세상을, 되게 넓은 세상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실 놀지 못한다는 거는 자기에 대한 욕구 같은 거를 해소를 못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사춘기는, 사실 저는 대학교 때까지는 진짜 막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제가 딱 사회에 나갈 때쯤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의 사회적 지위나 어떤 그런 역할들로 인해서 우리 엄마 아빠의 인생이 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열심히 사셨는데 나에 대한 평가 때문에 엄마 아빠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시선들이 되게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원래 여행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계속 좀 갈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취직해서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사니까 그게 그냥 남들이 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고 그냥 그랬는데 사실 저는 되게 내적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그런 삶들이 과연 내가 살아갈 삶인지 내가 책임져야 될 삶인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프리카 여행을 갔다 오면서 결국은 남에 의해서 평가되는 삶이 내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삶이 내 삶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좀 얻게 됐죠. 그래서 좀 엄마랑 저랑 되게 심각한 사춘기를 좀 겪게 됐고, 또 사실은 엄마랑 저랑 겪은 게 어떤 아프리카 여행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고 사실은 굉장히 극히 일부분에 이르지만 그 장소 거기를 갔다 왔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관광지고 뭐 누구든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근데 가는 그 여정 자체에서 아프리카를 느끼고 거기에서 우리 본연의 자세로 엄마로, 나를 나로 서로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되게 아프리카 여행에서 저희가 겪었던 가장 큰 사춘기죠. 그렇게 하면서 좀 그 본질들을 좀 찾아볼 수 있었고, 아마 아프리카가 아니었다면 그 본질을 좀 찾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도 거기 아프리카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 되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왔는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되게 자원의 땅이고 기대의 땅이고 어떤 희망의 땅이지만, 그거를 어떤 대상으로서 내가 가서 뭘 개발해서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좀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그럴 때에 정말 아프리카가 희망의 땅이 되는 거고, 사람들이, 그리고 아프리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지키는 거 역시도 아프리카를 가는 사람들의 어떤 의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이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욕심에 의해서 아프리카가 망가지지 않았으면 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 그 때늦은 오춘기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